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로블록스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중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어 볼 거냐 하면은 여기 로블록스 사이트에 한번 와 보시면은, 그리고 요 위에 게임즈 탭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여기 인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인기 카테고리 중에서 최근에 인기 있었던 이 닌자 레전드라는 게임이 하나 있고, 또 여기 뒤로 가보면 여기 세이버 시뮬레이터 같은 게임이 있거든요. 이런 게임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하나 좀 들어가 볼게요. 이 게임 클릭한 다음에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실행되면서 게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제 게임함에 들어오면 튜토리얼이 시작이 돼요. 뭐 이 튜토리얼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 검을 하나 주거든요. 그럼 이 검을 가지고 검을 휘두를 때마다 이 체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게 맥스치고, 요 앞에 있는 게 현재 가지고 있는 체력 수치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골드인데, 여기서 획득한 체력을 상점에 팔아서 이 골드를 획득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상점이에요. 요 동그란 원 안에 가면은 획득한 체력을 팔아가지고 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점인데, 이 상점에서는 그 획득한 골드로 더 센 검을 사던가, 아니면은 체력의 최대치를 늘리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스탯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환생이라고들 보통 하죠. 환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또 요 검을 키우는 형태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검 종류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체력의 맥스치를 키우는 여러 가지 아이템도 있고, 요거는 환생 시스템, 요거는 뭐 게임의 컨텐츠 같은 거고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요 검을 키우면서 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먼저 시작한 유저들한테 항상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빨간 원 안에 있으면은 다른 유저한테 공격을 안 받고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이 밑에 보시면 이제 툴박스에 검이 하나가 있어요. 요 1번을 누르면은 이제 검이 장착이 되고,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검을 휘두르면은 여기에 일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열심히 휘두른 다음에 저기 여기 판매하는 데로 뛰어가서 도착하면은 여기 우리가 획득했던 체력이 판매되고 여기에 골드로 바뀌거든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이제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팔아지죠. 그리고 판 걸로 다시 저 상점으로 가요. 이제 상점으로 가서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인데, 요 두 번째 검, 요거 바이 하면은 이제 새로운 검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바뀌었죠. 바뀐 다음에 휘두르면은 이제 체력이 올라가는 수치가 전에는 1만큼씩 올라갔는데 이제 2만큼씩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한 검을 사가지고 더 강해진 다음에 다른 유저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저기 보시면 이제 보스라는 몬스터도 있는데, 저 보스를 잡으면은 보상을 더 많이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게임을 끄고, 이제 만들려면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로블록스 스튜디오는 다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것 같으니 일단 진행해 보면은, 여기 뉴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게임 만들기 시작할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일단 그냥 기본 템플릿 하나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 템플릿 선택해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빈 땅에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되고 여기서 위에 있는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은 게임이 플레이가 돼요. 캐릭터 스폰이 되고 지금 뭐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캐릭터만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고 이제 다시 게임을 꺼보고 이번 영상에서는 칼을 하나 가져온 다음에 유저가 게임에 접속했을 때 이 칼을 유저한테 한번 유저 인벤토리에다가 넣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인벤토리에 있는 칼을 들어서 휘두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칼이 필요하잖아요. 칼은 여기 있는 여기 툴박스라고 있거든요. 툴박스에 다른 유저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모델링을 해서 칼을 만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칼 소드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소드를 입력하면은 좀 이따 결과들이 나오는데 뭐 어떤 칼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로블록스에서 만든 건가 봐요. 로블록스가 만든 게 있는데 이 칼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되고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메시지 박스 뜨면서 이 칼을 스타터 팩에다가 넣을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노를 선택을 할게요. 스타터 팩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게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요 스타터 팩에 있는 거를 유저 캐릭터한테 넣어준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 방식 안 쓰고 우리는 직접 한번 스크립트에서 칼을 생성한 다음에 유저한테 인벤토리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를 선택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칼이 맵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 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생성했던 칼이 저 바닥에 있죠. 여기 다가가면은 칼이 획득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툴박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네, 여기서 요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장착이 해제가 되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장착이 돼요. 그리고 뭐 1번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착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은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지금 상대방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앞에 있었으면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 칼 모델의 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오른쪽에 익스플로러에서 워크스페이스를 보시면은 내 캐릭터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칼을 장착했을 때는 이 클래식 소드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칼 모델인데 이게 여기에 캐릭터 오브젝트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칼을 장착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면 어디로 가냐면은 요 밑에 플레이어즈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게임 안에 접속한 모든 플레이어가 다 여기로 들어와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 캐릭터를 보시면 백팩이란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인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저가 소지하고 있는 네, 요 인벤토리에 보시면은 이 칼이 이쪽으로 와 있어요. 장착을 해제하게 되면. 근데 잘 보시면은 이걸 다시 장착을 하게 되면 인벤토리에서 빠지면서 다시 캐릭터 오브젝트한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해제를 하면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한테 뭔가를 장착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 백팩에서 여기를 이동시켜 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유저가 들어왔을 때 요 칼을 생성해서 요 백팩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유저가 게임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뭐 요걸 누르거나 1번 키를 눌러서 이렇게 칼을 장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해볼게요. 그럼 먼저 요 클래식 소드라고 하는 거를 서버 스토리지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시킬게요. 요걸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서버 스토리지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버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버 스토리지라는 거를 따로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다 두면은 이제 서버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칼 모델이라던가 하는 거를 어, 뭔가 게임을 해킹을 해가지고 변조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여기다 두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좀 해커로부터 해커가 조작을 못하게 하고 싶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이렇게 서버 스토리지다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일단은 여기다 저장시켜 놓고 이제 유저가 들어왔을 때 이 칼을 복사해서 이제 유저한테 붙여줄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서버 쪽에서 사용할 스크립트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요 플러스 버튼 요거 누르시고 요 스크립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요 생성된 스크립트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플레이어 핸들러 스크립트라는 걸로 바꿔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스크립트가 열려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트 문이 있는데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이제 게임 서비스의 플레이어즈에서 플레이어 에디드 이벤트란 게 있어요. 이 이벤트는 플레이어가 접속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어떤 함수를 호출해 줄지를 이렇게 player edit on player edit라는 함수가 호출되게 할 수 있고요. 그럼 on player edit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유저가 접속할 때마다 요 on player edit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요 접속한 플레이어한테 캐릭터 에디드라는 이벤트도 우리가 설정을 하나 해줄 건데 요거는 on 캐릭터 에디드라는 함수가 호출되게 할게요. 요 캐릭터라는 건 뭐냐면은 플레이어라는 게 있고 실제 이제 그 플레이어에 해당되는 캐릭터 모델 있잖아요. 그 캐릭터 모델이 추가가 됐을 때 호출되는 함수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추가됐을 때 호출될 함수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칼을 우리가 서버 스토리지 복사한 요 클래식 소드를 복사해서 클론한 다음에 유저한테 유저 백팩에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먼저 플레이어 객체가 필요해요. game.players get player from character 캐릭터 객체를 이용해서 플레이어 객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가 존재하면 이제 우리는 백팩을 가져와야 돼요. 이제 플레이어의 find first child of class 해가지고 백팩이란 이름으로 백팩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백팩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칼을 넣어줘야 되니까 칼을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칼은 어디 있냐면은 서버 스토리지에 있죠. 서버 스토리지. 우리가 서버 스토리지라는 걸 접근하려면은 먼저 서버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위에다가 서버 스토리지 서비스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게임 컬런 get 서비스에서 서버 스토리지라고 한번 쳐주고 그러면 서버 스토리지 변수를 가져왔으니 요 서버 스토리지 바로 밑에 클래식 소드가 있잖아요. 요 서버 스토리지 바로 밑에 그래서 여기다 서버 스토리지 닷 클래식 소드라고 적어주고 이걸 복사합니다. 클론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 칼에 부모를 백팩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칼은 생성되면은 백팩에 차일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스크립트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은 게임이 실행되면서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백팩에 요 클래식 소드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백팩에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백팩에 아이템을 여러 개 두면은 요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1번 눌러보면은 네, 칼이 장착이 되죠. 백팩에서는 없어지고 이제 캐릭터, 오브젝트 쪽에, 워크스페이스 쪽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휘둘러 보면 되고 이거를 여러 명의 플레이어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려면 요 위에 테스트 메뉴에서 플레이어 2명 선택하시고 이제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두 개가 뜨거든요. 서버용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하나 뜨고 클라이언트용으로 두 개가 떠요. 그래서 1플레이어, 2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보시면 이제 두 명의 플레이어가 다 각각 칼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칼을 하나 준 다음에 가서 이제 때려 보면은 이렇게 때리면 이제 공격받아서 예, 예, 쓰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테스트를 할 때 저 위에 있는 테스트 메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로블록스 사이트에다 게임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 파일에서 요 파일 버튼 누르시고 Publish to Roblox라고 되어 있는 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Create New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걸 눌러야 이제 새 게임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게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목을 쓰면 되는데 라이트세이버 시뮬레이터 튜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 게임의 설명인데요. 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는 이제 이 게임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퍼블릭으로 선택하시면 모든 유저가 다 보고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눌러주시고 여기 썸네일 선택해서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 플랫폼 선택하는 거예요. 컴퓨터, 핸드폰, 뭐 태블릿, 콘솔에서 게임 가능하게 할 것이냐 라는 건데 요거는 잘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서버당 접속 가능한 인원 선택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기본값 10명. 요거는 이제 서버 채워주는 알고리즘 같은 건 것 같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뭐 어드밴스도 뭐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플레이스 누르면 이제 게임이 생성이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올렸고 이제 만들어진 게임은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여기 로블록스 사이트에 가셔서 여기 자기 캐릭터 이름 요 아이디 계정 이름 선택하시면은 여기 크리에이션즈라는 탭에 내가 만든 게임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라이트세이버 시뮬레이터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라이트세이버 시뮬레이터 튜토리얼이라고 이름을 정했고 요거 썸네일을 눌러서 가보시면은 이렇게 게임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게임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이제 게임에 들어가서 네, 캐릭터 스폰되고 검이 있죠? 검 든 다음에 이렇게 휘두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검을 하나 생성한 다음에 유저가 들어왔을 때 유저의 백팩에 넣어주고 장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